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이더리움 추가 하락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 정보가 나왔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투자자들 우리끼리라도 잘 뭉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셀시우스가 출금 중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로도 13일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위터 계정의 모든 출금 거래 계정은 이체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셀시우스의 테라 사태 직후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시달렸고 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1년 이상 숨겨왔다는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작은 인출의 차입 의존도가 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뱅크러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대출해주거나 앵커 프로토콜, 리도 플랫폼 같은 디파이 상품의 예치가 거기서 발생한 이자들의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벌려왔던 셀시우스였는데요. 이번 출금 중단 선언에 따라서 예치된 디파이 플랫폼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또 보여진다고 해서 시장의 이런 영향성이 그대로 곧바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추가 하락이 2, 3%더 밀리게 되었습니다. 리더 플랫폼에서 이더를 예치하고 나눠주는 ST 이더에 원리적으로 1대1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커브에서 이더와 ST 이더 교환 비율이 5%가량 디페깅 사태도 좀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셀시우스 출금 수합 일체 일시 중단 사태가 앞으로 더욱더 여러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ST 이더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셀시우스가 많은 ST 이더가 있는데 홀딩 유동성 빠져나갔다. 유저들은 상환 요구했고 셀시우스 유저들에 대한 생각을 안 했고 VC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며 청산은 0.85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셀시우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VC, OTC 거래를 통해 낮은 거래에 사서 셀시우스 ST 이더에 얻을 수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브릿지 TVL도 전날 대비 60% 하락을 했고 리도 부분도 박살이 났고 리도 마켓에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리워드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FTX 쪽에서 1시간 만에 이더리움 9만개가 FTX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인출하려고 제대로 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거니와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이더리움에 이렇게 하락했던 건 뭐 셀시우스 영향성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요소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 폭탄 POS 연기 부분이 8월달에 이제 어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면서 호재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ST 이더 디피깅 우려와 알라메다 빤스런과 1,000개, 1만 개 이더 보유 지갑의 지속적인 수량 축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 고갈 대중 중에 고래들은 미리 팔았고 거기에 ST 이더 1개월 만에 16만 개가 27,800개로 감소했다. 5분의 1 수준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셀시우스가 갖고 있는 추정 FTX에서 9만 4천만 달러 상당의 WBTC라는 게 있습니다. 이 WBTC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WBTC는 랩트 비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1대1 연동되는 ERC20 토큰이라고 해서 과거에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리버 플릭 프로토콜이 합작을 해서 출시한 비트코인과 1대1 연동되는 ERC20 토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트 비트코인과 담보자산으로 비트코인이며 담보물의 준비금이 검증된 온체인상 가능한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에 있는 이 코인 안에 비트코인을 계속 머물게끔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좀 더 쉽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디파이 부분의 실망과 신뢰도 바닥, 그것으로 인해서 연달아 이제 신뢰도가 바닥이 됐으니까 의구심이 많이 나오었으니 이제 그런 영향성과 그 다음에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네, 공매도 세력이 더욱더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WBTC니까 비트코인이 WBTC 쪽에 영향을 또 셀시우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물량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또 밀리겠거니와 그 다음에 BTC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에 따른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이 BTC 마켓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이쪽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부분이 쪽으로 가지만 비트코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도 같이 걸리면서 알트코인 쪽에 신뢰도가 없으니 해당에 있는 도미넌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알트코인은 2배 이상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도미넌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총체적 난국이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더리움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런 장치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디파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성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동안 조정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에 따른 통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으로 또 볼 수가 있는 점은 대조표도 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전체적인 통화 위축기 국면에 일단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경향성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NFT 거래량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찍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입장에서 이 가격대를 방어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이 투자자가 있는데 나는 이 이더 머지에서 이더리움 2.0에 있어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32개를 맡겨야지만 내가 스테이킹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우리가 그걸 해줄게요 라는 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를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 소량 가지고도 예치가 가능하니까. 근데 32개면 물론 지금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개 1억 원이면 나 하나 정도면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줬던 게 있는데 그거 대신 ST 이더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ST 이더를 받고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겠죠. 예, 돌리고 레버리지 3배 돌리는 걸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무한 풍차 돌리기를 하게 됩니다. 담보로 100% 제공하고 대출 받고. 근데 여기에 이제 셀시우스, 에이브 말고 셀시우스에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이루어졌던 그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대 이 ST 이더 던져버리고 커브 쪽에서도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이더 가격도 내려가고 디파이도 무너지고. 근데 이 똥이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롯된 거냐? 이게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루나가 주었던 영향이 다른 쪽에서 이제 천천히 다 이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똥 싼 애는 루나이었다. 루나가 조상격으로 이번 사태를 좀 더 키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결과값으로만 설명을 드리기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외부 커브풀 먹튀 사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하락 추이는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 지금 뭐 물가도 잡지 못했는데 더 올리겠다. 0.75까지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인만 뭐 다르게 뭐 반영이 돼서 버틸 만한 그런 요구 조건이 안 되죠. 그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도대체 지금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거는 개개인마다 위치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본인이 이게 여윳돈으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까지 만약에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 구간대에 있는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는 직접 확인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50%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손실 복구율이 100% 이상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50% 이미 넘어갔던 이 구간대는 거의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나는 당장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아져 있는 물량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장 안 좋아도 항상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소신껏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같이 잘 이번 계기 잘 넘겨보도록 하시죠. 뭐 제가 뭐 1, 2년 뭐 이렇게 유튜브 생활 한 것도 아니고 벌써 5년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침체기도 잘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더리움, 비트코인 별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번에 FOMC 일정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빅스텝 나오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진다. 왜? 일단 미국, 영국 저축률 추이 별로 좋지 않고요. 저축률 추이가 좋지 않는다는 건 투자 여유율 부분도 없다라는 거고,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내 당장 사목을 좀 빼놓고는 투자 여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등한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